노숙인 복지협의회 회장이신 이명호 신부님께서 토론을 준비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명호 신부입니다. 노숙인 관련하고 있고 장애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긴장이 되어가지고 제 뒤에 전문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야기를 더 듣고자 저는 요약하겠습니다. 제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는 페이지 63부터 72페이지까지 나와 있으며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이신 유영천 주교님께서는 2021년 10월 고레일 향유의 집으로부터 강제 탈출된 발달장애인들의 소리 없는 절규를 대변하여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만으로 강제 탈시설을 자행한 전장년 인권범죄자들은 주교님과 이기수 총무신부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아직도 제소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 유영천 주교님과 이기수 신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토론자이지만 현장에서 중증 발달 장애인과 동반하는 시설장으로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동료 사회복지사로서 무용고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사제로서 발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전장년 등의 폭력적인 탈시설이 가져온 결과 장애인 당사자의 결정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즉 권리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의무화시킴으로써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또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했고 결국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을 죽음을 몰고 왔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유엔 장애권리협약 1조의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하며 제10조에서는 생명권에서 모든 인간은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으며 장애인 또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인 생명권을 지켜지는 것이 모든 다른 권리의 우선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피터 스미처 발표를 통해 유엔 장애권리협약의 목적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에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지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각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자기결정권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는 전문가들의 동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박문석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 장애에 있어서 특히 발달장애에 있어서는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경중도 특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경중도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었던 의료적인 차이를 배제하고 두 가지로 축소해버림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 특히 중증의 발달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에 따르는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단어라고 느껴지는 등급이라는 단어를 오스트리아에서는 도움 또는 지원이 필요한 정도라고 해서 더욱더 인권적인 단어를 쓰면서도 다양한 등급 제도를 통해 자기결정권에 따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한국에서는 차별을 없앤다면서 등급제도 자체를 폐지시킴으로써 의료인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였고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장애인들에게 전체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서비스만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난 10년간 탈시라는 이름으로 또는 시설 소규모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결과 장애거주시설 내의 사망자의 54.9%가 50세 이하예요. 특히 20, 30대가 전체 32.1%의 높은 비율로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사망률의 94.1%가 질병에 의한 사망이며 거주시설을 감옥이라고 부르며 학교 온상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정반대로 자살자는 1명, 학대에 의한 사망은 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 거주시설의 98.3%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의료적인 서비스 및 요양이 필요하며 의사표현도 불가능한 중증 발달 장애인이 80.1%로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동반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시설 밖의 중증 발달 장애인의 사망 원인 1순위가 자살 및 타살로서
이들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발의된 30인 이하 시설 축소 법안의 잘못된 적용은 장애인 당사자의 천부적이고도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말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오고 있었고 2010년 장애인 거주시설 사업안에서는 그 이전까지 있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의 이름을 거주시설로 바꿔버림으로써 요양의 기능을 없애버렸고 특히 의료 서비스 항목 자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장비의 기능 보강 또한 제외시킨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동반하는 생활자율교사 등 사회복지사의 인근과 숫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간호사의 배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2023년 복지부 사업 안내서에서는 아직까지도 2000년도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간호사 인력 배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현장에서는 요양은 고사하고 조리사 또한 구할 수 없어서 밥 먹을 걱정을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는 명백히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 특히 생존에 관련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전장년과 함께 탈셀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실험은 나치가 자비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장애인들에 행한 안락사와 같은 반인권적인 장애인 학살일 뿐입니다. 그 결과 2023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김연 어머니가 절규하듯이 시설 내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피를 말리고 있고 시설 밖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는 갈 곳이 없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살을 택하는 비참한 결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자폐 판정을 3살짜리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란 부모가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일이 대구에서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본토론자는 오늘 발제된 유엔 장애인 권리 조약과 의료적인 차원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과 생존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을 하면서 실제 현장에 있는 당사자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국가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특히 생명을 지킬 권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보기 바랍니다. 즉, 거주시설의 장애인들과 그 보호자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조기 노령화에 따르는 요양 서비스의 즉각적인 필요성이며 특히 이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주시설 밖에서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들과 그 보호자 역시 노령화에 따르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부활시키고 그들의 생애 주기에 맞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주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요양 등급제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동반할 전문 인력들, 특히 생활자율교사, 조리원, 간호사들의 확충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30인 이하의 정원 규정을 폐지하고 다양한 정원 규정 및 경중도에 따르는 요양의 제공 정도를 구분하여 요양시설을 구분하며 시설의 기능 보강과 신규 시설 확충을 통해 요양 서비스에 맞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급박하게 진행되어야 할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과 또 앞으로 함께 해주실 국가의 여러 공직자분들께 가톨릭 사제로서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며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예, 해피엔딩. 나를 부르네 함께 찬양하라